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교육대학교 면접 기출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산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 3명의 집단 면접을 보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A형, B형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 학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문제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3문제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요. A형 문제 같은 경우는 창의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문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교실 안에 CCTV를 설치했을 때 교육적 문제점이 무엇이고 또 이거를 설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자, 이것을 3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도 공통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쪽도 또 다른 쪽도 둘 다 정답은 있지 않다. 왜? 우리나라 교육의 현재의 실정을, 상황을,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제 의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주제 중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밀접한 내용들이 접근이 용이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서 창의성이나 지성이나 바른 교직 가치관 또 상호 협력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적인 사고 능력이 있느냐, 융합적으로 복합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유연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각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창의력이 있는 학생이구나, 사고력이 유연한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3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 방향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교육 문제점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창의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욱더 창의성이 요구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학 입시라는 부분 때문에 창의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대학 입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아니면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어떤 식으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많은 창의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보통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토론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 다 창의적인 거죠. 음악 활동 역시도 또 비슷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B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의 불평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론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자, 교육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대학 입시제도만 놓고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 평등한 것이냐, 수능이 평등한 것이냐, 이것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수능 같은 경우에 쪽집게 과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등하다. 돈이 있는 학생들은 쪽집게 과외를 하고 돈이 없는 학생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이 평상시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활성화가 됐죠.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전형이다. 부모가 정보력이 있고 부모가 재력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 또
어떤 특정 학교에 있어서는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밀어주기식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주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등하냐, 불평등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평등, 불평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행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CCTV를 설치했을 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거꾸로 교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참 서로 믿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감시체제로 간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의 다양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에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만 컨설팅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죠. 논리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5단 구성이 많이 도움이 된다. 물론 5단 구성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4단 또는 3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좁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주장을 이야기하고 근거를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연습한다면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